이 층간소음 문제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요. 사회 문제로도 대두되는데 자, 이번 앵커에픽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미지숙 기자, 이 층간소음 문제 사연도 정말 많아요. 오늘 민 기자가 준비한 사연은 어떤 사연이에요? 이번에는 강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웃에게 개가 너무 짖어서 시끄럽다라는 쪽지를 보낸 한 사람이 글을 적었는데요. 해당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가 게시판에다가 반박성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합니다. 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클까요? 아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땡땡땡호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라.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이고. 그러면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클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해당 견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린 이 어떤 소음에 시달렸던 사람은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가 아니라 개 주인이었던 것 같다. 아이고. 이런 억울함을 표현하는 글도 적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거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요. 박지영 부원장, 이게 이 사연 인터넷에서 올라오면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주목할 거는 이 견주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붙이지 말고 직접 와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해결이 될까요, 이게? 글쎄요, 이제 저분의 태도를 봐서는 직접 찾아오셨더라도 온전하게 본인이 막 수긍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쪽지를 붙인 게 대면하는 게 불편하실까봐 쪽지를 붙여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요.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게 참 경중을 따지자면 1차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우선적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한국 사회가 이제 개별 주거 공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상호간에 이제 배려가 없고 이렇긴 한데 요즘 아파트들은 또 좀 다릅니다. 이 커뮤니티라든가 공동체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양해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좀 풍토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김병민 최고위원도 혹시 층간소음 겪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많이 겪고 있고 그래요? 늘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삽니다. 그래요? 아이가 3명이고 아직 어리다 아이고. 보니까 구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아래층 주민을 만날 때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요. 대신 저희 위층에서도 층간소음이 꽤나 나지만 그런 일들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배려라는 단어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전 의원, 그런데 이 강아지 말고도 뭐 핸드폰 때문에도 또 층간소음 나고 뭐 이것 때문에 층간소음 많아요, 이게 보면. 뭐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휴대폰 그 진동 소리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요를 깔고 자거든요. 네. 요를 깔고 자면 요 옆에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자잖아요. 맞아요. 알람 소리 들으려고 옆에 놓고 하고 자고 그러면 그 요니까 밑에는 그냥 방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진동하면 이게 따르르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여기도 만약에 이 진동으로 해놔놓으면 이 방송에 소음 다 들어갈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근데 그게 직접 때리는 소리라서 새벽 한 5시 반, 5시 40분에 저 일어나거든요. 네. 그게 진동 소리면 밑에 있는 사람 분명히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나한테는 깨울 수 있는 소리지만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드르륵 하는 어떤 드릴 소리 같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진동보다는 소리로 했으면 어떨까. 그게 우리 김명민 위원과 우리 저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뭐 사과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면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대강 뭐 모두는 아니지만 가끔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층간소음 어떻게 보면 제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고 대면하고 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네가 예민하다. 이래 돼버리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아까 직접 만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직접 만나면 감정만 더 피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거 반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죠. 위에서 소리를 내면 우퍼 스피커라고 만들어가지고 저음 스피커를 해서 밑에 쿵쿵쿵쿵쿵쿵 소리 나게 만들고 그리고 문을 뚝뚝 두드리고 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굉장히 흉악한 범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층간소음 해결 가이드가 나왔는데
절대로 만나지 말고 먼저 관리사무소에 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몇 호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게 연락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라떼 시대에는 반상회 있었거든요. 맞아요. 반상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그 반상회를 하면 윗집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 아이가 귀여워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음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저 사람이 어떤 입장이고 만약에 아까 아이 3명에 우리 윗집이 아이 3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위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시끄러웠죠. 저희 아이들입니다. 자, 빨리 사과해.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과를 안 받고 싶은데 또 사과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상회 끝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자꾸 뭐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층간소음이 이제 생겼어요. 네네. 그렇다고 이제 따진다고 위에 그냥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게? 그 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가면 스토킹 되죠. 그게 사실 스토킹이 굉장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기자분들 뻗치기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기자분들이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오래 기다리고 예, 있죠. 오래 맞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그분한테는 스토킹 될 수 있죠. 두 번째 위에서 소리 나는데 쪽지 붙이거나 계속 와서 두드리면 지속적 반복적이니까 지금 나오듯이 저게 스토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분은 모를 수 있고 위에 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승재원 의원 발언 중에요. 저는 요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반드시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는 그런 언급이 지금 아까부터 계속 제 머릿속에 이게 맴도는데요. 물론 뭐 우리 집에서 내가 조용히 살 권리는 있죠. 하지만 뭐 저도 그렇지만 위에서도 그렇고 뭐 은연중에 뭐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은 서로 이제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많이 좀 가졌으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